이거는 이제 꼼꼼하게 잘 풀어야 돼. 자, 2차 방정식. 자, 절대값 있는 문제는 우리가 이 모양을 그냥 맘대로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절대값을? 맘대로 벗기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절대값은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그냥 나올 수도 있지만 부호가 다 바뀌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거의 경계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x값인 3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 이렇게 연필로 살짝 반을 갈라놔. 이렇게 갈라놓고 첫 번째 1번 해놓고 번호 매기면서 해. 첫 번째 x가 3보다 클 때로 한번 풀고 x가 3보다 작을 때로 한 번씩 푸는 거야. 근데 이제 x가 3이랑 똑같을 때도 보기는 해야 되니까 둘 중에서 원하는 쪽에다가 아무 데나 그냥 넣고 시작하면 돼. 왜냐면 x가 3이 되면 얘가 0이 되거든? 0은 모양이 그냥 나와도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도 상관이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 속해도 어차피 똑같이 풀려. 그래서 저 3은 나는 보통 저기 1번에다가 넣는 편이라 여기다가 그냥 넣고 시작하면 돼. 따로 볼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저 문제는 어떻게 풀리냐면 x제곱은 뭐 바뀌는 거 없고 3보다 어쨌든 큰 수니까 쟤는 양수로 나오겠지? 그러면 이 값은 양수로 나오면 모양이 그대로 빠져나온다는 얘기고 9도 그냥 딱 써주면 돼. 2번도 그냥 식만 한번 써볼게. x제곱은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보다 작으면 막 마이너스 1000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봐. 부호 판단하면 되거든?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0 이런 거 대입하면 음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그냥 부호가 다 바뀌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나온다는 얘기고 9는 건들면 안 되고 이렇게 푸는 거야. 정리해서 계산해보면 x제곱 플러스 x, 자 9 넘겨주면 마이너스 12가 돼. 됐지? 이거 인수분해하면 누구로 인수분해 돼? 한번 해봐봐 너희들이. x? 옳지. 플러스 4 하나랑? 그치. 그럼 x가 두 개가 나오거든? 마이너스 4 하나랑 그 다음에 3 하나가 나와. 근데 이게 둘 다 답이 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 문제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보기로 했던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4는 저 범위에 해당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답으로 체크하면 안 되고 3은 체크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살려오는 그는 저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도 똑같이 풀어. 왼쪽으로 넘겨준다. 이렇게 9 넘겨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인수분해 해보세요. 옳지. x 마이너스 3 하나랑 그렇지. 그럼 x는 뭐 아니면 뭐가 나와? 그렇지. 3 아닌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3보다 작은 것만 답으로 갖고 와야 되거든. 둘 중에서 누구? 그렇지. 3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얘 하나 갖고 오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점. 3을 넣어줄 때 한쪽에만 넣어야 되지 양쪽에 동시에 넣어버리면 답이 엉켜버려. 무조건 한쪽에만 넣어야 돼. 됐지? 그래서 어쨌든 답은 3하고 마이너스 2니까 이 둘을 더해달래. 그럼 몇 번이야 정답? 그렇지. 1번. 이렇게 해주면 돼. 됐죠? 자, 그럼 밑에도 지금 위에 풀었던 것처럼 범위를 나눈다면 x가 뭐일 때 그리고 x가 어떨 때 어떻게 나눠야 될지 한번 써봐봐. 그것만 써봐봐. 첫 번째 x가 어떨 때? 저 절대값 x가 나올 걸 생각하면 어떻게 되면 돼? 누구보다 어떨 때? 그렇지. 기준값 0이 돼야 돼. 0보다 클 때랑 그냥 간단하게 작을 때 이렇게 보고 등호는 아무데나 그냥 이번에 뭐 오른쪽에다 넣어볼까? 오른쪽에 넣어도 돼. 오른쪽에 넣어보는 거야. 왼쪽에 해도 되고. 자, 이 상태에서도 식을 한번 써보면 x제곱에 양수니까 저 네모친 거 절대값은 그냥 x로 나와. 그리고 마이너스 20 건들면 안 되고. 오른쪽은 모양이 바뀌어서 나오겠지.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건들면 안 되고. 각각 인수분해 한번 해보세요. 너 손 아파서 못 쓰겠지? 자, 인수분해 하면 첫 번째 거는 풀5 마사 이렇게 나오겠다. 두 번째 거는 마5 뿔4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치? 첫 번째 거 마이너스 5 아니면 4가 나오고 오른쪽은 5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잘 골라야 돼. 1번에서는 누가 선택이 돼야 되게?
누가 선택돼야 돼? 1번에서는? 두 개 중 둘 다 답이 못 돼. x가 0보다 큰 것만 답으로 선택을 해야 돼서 누구만? 4만 선택이 되고 2번에서도 두 개가 나오긴 했지만 저 범위 안에서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 0보다 작거나 같은 누구만 선택? 그치, 마이너스 4만 선택. 그래서 푸세요 라고 했으니까 정답 이렇게 써주면 돼.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4 하면 그냥 답이 끝이야. 됐지? 딱 내신용 문제야. 고등학교 1학년 내신용. 자, 밑에 거는 절대값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 우리 중학교 3학년 최근 시험 범위 공부하면서 했던 거잖아.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해서 루트 씌운 거는 그냥 A로 못 나와. 양수면 A, 음수면 마이너스 A로 나오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마치 절대값이랑 똑같아서 얘는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 그래서 난 이런 모양 보면 무조건 뭘로 바꾸고 시작하냐면 절대값 x 빼기 1이라고 바꿔놓고 시작해. 이 식이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야, 얘들아. 잘 기억? 요게 이거랑 똑같은 식이야. 이렇게 바꿔놓고 풀면 위에 있는 유형이랑 똑같아져. 자, 그러면 나눠서 한번 얘기해보자. 자, 두 가지로 범위를 또 나눠야 돼. 절대값 있으면 무조건 모양을 나눠야 되거든. 그러면 뭘 기준으로 나눠야 될까, 이 문제는? 뭘 기준으로 나눠야 되게? 첫 번째 문제는 3을 기준으로 나눴고, 두 번째 건 0을 기준으로, 세 번째 건 뭘 기준으로 나눠야 돼? 맞춰보세요.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누구? 1을 기준으로 나눠주면 돼.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주고, 등호는 아무데나 이번에도 오른쪽에 넣어볼까? 이렇게 넣고 지금 풀어봐. 답 맞는지 맞춰보게. 아유나 못 쓰겠지? 그니까. 이 정도면 너네 시험 공부 많이 못하게 막는 거 아니냐? 시험 못 봐도 진짜 할 말 없다, 니네 학교는. 아니 수업 때 일부러 일찍 끝나고 배구 막 전략 짜라고 막 그러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 첫 번째 거는 답이 2로 나와야 돼.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써야 돼. 근해 공식 쓰세요. 사실은요. 천천히 써. 그냥 문제가 있어요. 근을 찾아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 안 되면 무조건 그냥 근해 공식 쓰면 돼.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루트 17이 4점 얼마 얼마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해보면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4점 얼마 얼마. 근데 플러스일 때는 1보다 커져버리게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일 때는 1보다 작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맞는 정답은 마이너스 1대밖에 안 돼. 플러스는 1을 넘어가 버려. 그래서
첫 번째, 그 두 번째 상황에서 답을 갖고 올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을 2로 나눈 얘 하나만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실제로 정답은 좀 지저분하긴 한데 2랑 요 놈이야. 요게 두 개가 정답이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죠? 여기 있는 거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직접 세워봐야 되고 그 다음에 71쪽으로 넘어오세요. 첫 번째 유형 71쪽에 512번.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근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판별식을 쓴다.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두 실근이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써주면 돼. 판별식 계산해주면 b제곱이니까 2k 더하기 1을 제곱한 게 b제곱. 거기서 마이너스 4ac니까 4a는 1, c는 k제곱 플러스 3. 이게 판별식. 너희 중3 내용이네 이거. 그게 0보다 어때야 되냐면 커야 된대. 정리 한번 해볼게. 정리해보면 4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12 0보다 크다. 4k제곱 날아간다. 4k 살고 1 마이너스 12니까 11로 계산될 거고. 그치? 그러면 4k가 11보다 크다. 그래서 k는 4분의 11보다 크다가 최종 범위가 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애들 중에서 제일 작은 정수를 얘기하라 했으니까 얘가 이제 2. 얼마잖아. 4, 3, 12보다 작으니까 2보다 얼마 큰 애면 제일 작은 게 누구냐? 3이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판별식만 잘 쓰면 돼. 여기 다 판별식 쓰는 문제야. 됐죠? 자, 밑으로 내려가시고 자, 밑에 있는 것도 2차 방정식 실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0보다 어때야 되는지만 얘기해봐. 어때야 돼? 바로 밑에 있는 문제는. 실근이니까. 크거나 같아야 돼. 알았지? 중근도 실근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 풀 때는 크거나 같다로 풀어주면 되고 중근이라고 나왔으면 얘 뭐 쓰면 돼? 판별식이 어떻다 쓰면 돼? 0이다. 이거 쓰면 아마 A값 바로 나올 거야. 다 메모만 해놔 그냥. 중근 갔는데 첫 번째 거는.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고 0보다? 0이랑? 똑같고. 허근이면 이제 없다는 얘기잖아.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겠지. 요렇게 각각 적용하면 K값 다 나와. 됐죠? 자, 위로 올라가면 얘도 근을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판별해볼까? 이 유형 선생님 풀어줄게. 자, 근을 판별하라는 얘기는 이 뜻이야. 판별식 값을 계산을 했을 때 걔가 양수인지 아니면 0인지 아니면 음수인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판단을 해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판별식을 지금 계산을 좀 한번 해볼 건데 자, 판별식 b제곱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 통째로 제곱한다. 제곱하면 4a제곱이야. 빼기 4ac니까 a1이고 c는 얘지? 그러면 빼기 4에 뒤에 있는 건 그냥 통째로 써주면 돼 이렇게. 됐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면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2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제 4a제곱이 사라지면서 딱 누구만 남냐면 마이너스 12a 더하기 딱 12만 남거든? 근데 문제에서 이걸 부호를 판단을 하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야 되는데 a가 지금 누구보다 크다고 돼 있어? 문제 나와 있어. a가 누구보다 크다? 1보다 커. 그러면 여기 있는 a가 지금 얘가 1보다 큰 수야. 그러면 이 전체적인 수는 양수가 되게 음수가 되게 맞춰봐. 당연히 음수가 되겠지. 그럼 결국에 이거야.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값은 음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 5개 중에서 답을 뭐라고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음수가 되면 우리 답을 뭐라고 체크해? 5개 중에서? 허근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3번으로 답을 체크해야 되고 1번은 언제 쓰는 거냐면 1번 같은 경우는 판별식 계산을 했는데 양수가 나오면 1번을 체크하면 되는 거고 판별식 계산했는데 0 나왔어. 그럼 2번 체크. 판별식 계산했는데 이 문제처럼 음수 나왔어? 그럼 3번. 4번은 판별식 계산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4번을 체크하는 거야.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D 부호 판단 불가. 그러니까 판단할 수
수가 없을 때, 음수인지 0인지 양수인지 모를 때는 5번이라고 체크하면 되는데 얘는 확실하게 음수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하는 거야. 됐죠? 됐고, 자, 내려가시고 요 밑에 것도 지금 천천히 한번 해보면 되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자, 요거 다음 유형 520번.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대. 그럼 허근이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선 식 작성부터 할게. 자, 판별식 b제곱이니까 제 제곱하면 4c제곱이고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4a1 c역하라는 게 여기 뒤에 있는 a제곱 빼기 b제곱 통째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돼. 그게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자, 정리해보면 4c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b제곱, 그게 0보다 작다인데 4로 약분을 해놓고 시작을 할 거야.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뭔가 느낌이 마이너스 a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겨놓고 보면 좀 좋을 것 같지 않아? 뭔가 피타고라스 정리랑 비슷하잖아, 모양이. 그래서 혼자 부호가 다른 마이너스 a제곱을 오른쪽으로 이양시켜서 c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제곱보다 작다라고 우선 식을 정리해 놓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중학교 개념이 들어가. 너네 다 까먹었을 텐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a제곱이 크다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같았으면 이거 무슨 삼각형 돼? 같았으면 무조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야. 같았으면. 어떤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과 합과 같다면 얘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빗변이 저 혼자 있는 게 a니까 얘를 이제 혼자 단독으로 두면 돼. 직각 기준으로 볼게. 이게 만약에 같으면 직각이거든? 근데 얘가 더 길었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길이가 더 길어졌다는 얘기야. 길어져서 B하고 C가 이렇게 누워진 이런 모양을 가진다는 거거든?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배웠었어, 우리. 얘가 더 크면 이거 무슨 삼각형? 둔각이야. 그래서 둔각이 정답이야. 둔각 혹시 있니? 있네. 3번.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은 3번. 이래서 중학교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대로 쓰거든. 이 내용 잘 모르고 기억 못했으면 중2 때 너는 시험 범위겠다. 이거 뭐야, 기억 못했으면 이거 못 풀었겠지? 근데 얘들아, 이게 만약에 이렇게 크다라고 돼 있으면 이건 판단이 안 돼. 알았지? 미리 한번 얘기해주면 이게 크면 둔각이고 작으면 예각일 것 같잖아. 근데 아니야. A가 가장 긴 변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만, 이 얘기 있을 때 예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혹시나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건 판단 불가야, 우선은. 이 문제에서는. 알았지? A가 제일 길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삼각형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혹시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건데 혹시나 판단할 수 없음 이런 게 있으면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보통 둔각이나 직각만 보통 많이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서 다음 유형. 밑에 것도 그냥 열심히 하면 돼. 하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가 딱 나올 거야. 자, 유형 10번. 너네 이거 시험 범위에도 똑같아. 이거 중3 내용이다. 자, 2차 식인데 얘가 완전 제곱식을 가진대. 완전 제곱식이 된대. 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식의 제곱 이런 형태를 띈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가 이제 2차 방정식은 아니야. 2차 식이야. 근데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가져. 그럼 이거 무슨 근을 가져?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 무슨 근을 가지지? 인수분해했을 때? 그치, 이런 경우 중근을 갖게 되거든? 그래서 그 특징을 2차 식이랑 2차 방정식이랑 엮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가 나온다. 또는 중근이란 얘기가 나온다. 무조건 뭘로 푼다? 판별식? 0으로 푸는 거야. 알았지? 이거 너네 중3 시험범위다, 요번에. 알았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아닌데 어떻게 판별식을 쓰지? 이럴 수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끌어와서 쓰는 개념이라 2차 식이어도 판별식을 쓸 수가 있어. 알았지? 그래서 아예 그냥 외워도 돼. 완전 제곱식, 중근, 무조건 판별식 0 써. 알았지? 방정식 아니어도. 이해됐지? 아마 근데 중근 문제에서는 방정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완전 제곱식 얘기할 때는 2차 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해서 문제 풀어주면 돼. 자, 어쨌든 판별식을 한번 써볼까? 판별식 D 써주고 B제곱이니까 얘가 B 제곱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AC 얘가 C야.
그러면 2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 그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판별식 값으로 본다면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자, 계산 한번 해보면 4k제곱 마이너스 8k제곱 플러스 16k 마이너스 12가 0. 정리하면 마이너스 4k제곱에 플러스 16k 마이너스 12는 0. 마사오 날려. 근데 여기까지 해둘 테니까 너희들이 인수분해에서 k값 한번 찾아와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정리해줄게. 하윤아 어떻게 인수분해 돼? K 맞아. 옳지, 잘했어. 그럼 k가 뭐 아니면 뭐? 1 또는 3. 둘 다 실수인 근 맞으니까 여기서 모두 다 합해주면 돼. 두 개 더해주면 정답 몇? 4 끝? 이렇게. 중3 애들 잘 기억하세요. 완전 제곱식 하면 무조건 판별식 0. 이 시험 범위. 됐지요? 밑에 것도 또 뭐 어떻게 풀면 되겠어? 완전 제곱식 나왔어. 뭐야 판별식? 0. 끝. 이렇게. 밑에 거? 뭐 앞에 뭐 자질구레하게 뭐 설명이 많지만 그냥 완전 제곱식 판별식 0 이렇게만 풀면 돼. 계속 기계처럼 풀어. 그냥 완전 제곱식 나오고 그냥 판별식 0 쓰면 돼. 자, 525번은 내가 한번 해줄게요. 자, 완전 제곱식 판별식 0 쓰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한번 써보자 이거야. 판별식은 좀 복잡합니다. 어차피 이거 제곱할 때 마이너스 신경 안 써도 돼서 그냥 2k 플러스 a를 제곱해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4ac인데 이게 싹 다 c거든? 싹 다 c지만 쫄지 말고선 쓴다. c 쓸 때 아우 젠장. 이거 전개를 좀 미리 에이 전개 미리 좀 하자. k제곱 2k 뿔 1 a제곱 마비 그거 통째로 여기다 그냥 쓰면 돼. 이렇게. 원래 모양 이상하다 이거. 그게 뭐다? 판별식 값이 뭐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정리 한번 해볼게. 별거 없어. 전개 4k제곱 4ak a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막 8k 와씨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b가 0. 근데 다 없어질 거야 웬만한 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안 없어지네? 안 없어지지만 쫄지 말고. 자, 문제에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어. 이거 무슨 뜻이야? 어떤 문자랑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그 등식을 뭐라고 하지? 세 글자로? 항등식이라고 해. 항등식. 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냐면 얘가 지금 제시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거든. k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k를 가지고 있는 항, 가지고 있지 않는 항 기준으로 등식, 등호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뜻이야 제가. 그러면 얘도 k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k를 그럼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리를 먼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k를 갖고 있는 게 여기도 있고 k가 여기도 숨어 있고 k가 여기에도 있고 또 없지. 그럼 이거 두 개를 k 한 번에 묶어서 쓸게. 한 번에 묶어서 쓰면 4a 그리고 마이너스 8 이렇게 k가 있는 거 하나 딱 구분을 해놔야 돼. k를 기준으로 넣어야 돼서. 남은 거는 통째로 다 k가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써주면 돼. a제곱이랑 마이너스 4a제곱 정리 가능하겠다. 요거 두 개 정리하면 마이너스 3a제곱 그 다음 거는 4b 그 다음에 빼기 4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면 돼. 근데 아까 그랬잖아.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는 k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좌우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었거든. 근데 오른쪽에 k가 없어. 하지만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잖아. 그치? k가 있는 거 없는 거를 0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이 모양이랑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고 얘는 얘랑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는 게 바로 항등식인 거야. k에 대한 항등식. 됐어? 그럼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 앞에 있는 게. 그치? 그럼 얘 0이 되려면 a 몇이어야 돼? 계산? 2. 너무 쉽네. a는 2가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거든? 얘도 0이 돼야 되는데 이미 a가 2라고 나왔으니까 2 대입해볼게. 2 대입하면 제곱하는 거니까 4. 4, 3, 12. 마이너스 12 앞에 계산됐고 b 모르는 상태라서 플러스 4b 그대로 써줘.
빼기 4.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같은 숫자여야 돼서 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4b가 정리해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16이 되기 때문에 b는 몇이어야 된다? 4. 끝났어. b는 4고 a는 2. 둘 곱해달라 했으니까 정답은 8. 요거는 별표를 쳐놓고 너무 중요합니다. 어차피 너네들 뭐 나중에 볼라나? 여름방학 때 우리가 다시 다른 문제집으로 복습할 때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다루긴 할 텐데 지금 미리 기억을 잘 해도 기말 끝나고 내용이긴 하다. 아, 추워. 우선 꺼줄게. 10분만 풀이하고 시작. 됐지? 지우고 다음 유형. 다음 유형 넘어가시고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근각의 주관계네. 아마 좀 풀었을 텐데 풀어도 그냥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근각의 수관계 파트니까 잘 봐두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딱 이 얘기 나오는 순간 묻지 않아도 항상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계산을 해놓고 시작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계산한다 했었어? 우리 합과 곱은 이렇게 표현한다 했었어. 그치? 합은 부호를 한번 뒤집어야 된다 했었고 곱은 뒤집지 않는다고 했었어. 그래서 합은 3분의 마이너스 9 하고 부호 뒤집으면 몇이야? 합 몇이야? 3. 그 다음에 곱은 3분의 1 이렇게 쓴다고 했었어. 그리고 문제에서 세제곱한 거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우리 공식에 의하면 알파하고 베타를 통째로 세제곱한 걸로 만들 수 있었거든. 대신 뒤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공식이야 얘들아. 요렇게 쓸 수가 있어. 맞지? 그럼 그대로 대입하자. 3 세제곱하면 27. 그 다음에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다 곱해주면 그냥 3만 남겠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24. 끝. 정답 1번. 어렵지 않지? 근각계수 관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넘어가면 다음 유형으로 갑시다. 너무 쉬운데 이거? 자, 그 다음 유형 532번. 자, 얘는 어떻게 푼다 했었냐? 우선은 두근 나왔어. 오케이, 우선 써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우선 써놓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이야? 계산하시오. 알파 플 베타 몇이야? 마이너스 3? 틀렸어.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지.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 부호 뒤집는 거니까 1이지. 1분의 마이너스 1하고 부호 한번 뒤집는 거라 했었잖아. 합은. 맞지? 곱은. 옳지.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이용할 수 없는 모양이잖아. 그치? 이게 어딨어 이런 모양이.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를 더 적고 시작해야 돼.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은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성질 있지.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대입해서 쓸 수 있는 식 두 개를 먼저 쓸 거야. 알파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베타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야. 그냥 방정식의 알파 베타로 바꾼 거야. x 대신에. 아이고. 됐어?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식을 이용하면 알파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로 3으로 바뀌거든. 오른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돼. 얘도 밑에 있는 것도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베타 플러스 3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맞지? 그러면 저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3으로 잠깐 바꾸고 베타 제곱은 베타 플러스 3으로 바꾸면 저 식이 어떻게 바뀌냐? 얘들아, 내가 그 서술형 쓸 때 좀 팁을 알려줄까? 너네 만약에 이걸 서술형을 쭉 써야 되는 거면 요 식을 다시 다 써야 되잖아. 다 쓰고 식으로 연결해야겠지. 그래서 그거 줄이는 방법이 괄호치고 준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딱 한 줄만 써주면 그냥 이거를 대체하겠다는 의미라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서술형 쓸 때 너무 길다 싶으면 이거 써먹어. 알았지? 그래서 그냥 식 줄여서 쓸게. 저 주어진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2알파 빼기 1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뒤에 거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똑같겠다. 이렇게 그냥 대입한 거 정리한 거야. 됐지?
그러면 자, 전개축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제 막 알파 베타 하나 나올 거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나올 거라서 마이너스 2로 묶고 그냥 깔끔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 정리해. 끝에 있는 거 2 곱해서 그냥 4로 정리해보면 끝났네. 다 나왔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1이라고 계산해놨으니까 정리해서 답 써주면 마이너스 3 빼기 2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다. 계산하면 몇이요? 마 1, 그치. 그래서 정답이 5번이야. 너네 고등 내신에 나온다. 모의고사에도 나온다 이거는. 됐지요? 더워. 몇 개만 더 합시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 유형 뭘 해볼까? 여기 있는 거 한번 해볼까? 자, 두근의 빛 537번 유형 어떻게 하나 보자. 자, 두근의 비가 1대 3이래. 두근 뭔지 모르지만 그냥 잡을 순 있는 거잖아. 1대 3이면 하나를 K라고 뒀을 때 다른 하나를 3K라고 둘 수 있겠지. 됐어? 자, 두 개의 근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잡을 수만 있으면 무조건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합하고 곱을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잡은 두 개의 근을 진짜로 더하면 몇 K가 돼? 진짜로 더해봐. 몇 K? 두 개 더해봐. 몇 K가 되고? 4K가 되겠지. 됐어? 그리고 두 근을 진짜로 곱해봐. 곱하면 3K제곱이 돼. 이게 지금 근의 입장에서 본 거고, 진짜 실제 근의 입장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을 활용하는 거야. 이게 다 개수거든 지금. 이 개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합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말해보세요. 합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거분의 이거하고 부호 뒤집으면 어떻게 써? 마이너스 4에 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곱은 이거분의 이거로 보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4임이 되고. 맞지? 그럼 이거 두 개 열림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맨 위에 있는 식 4로 날릴 거야. 그러면 왼쪽은 마이너스 m 빼기 1이 되고 오른쪽은 그냥 k만 남거든. 4로 나눈 거야. 그리고 이왕이면 정리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얘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m이 k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다시 곱하면 m은 막 k 마 1이 되거든. 나 지금 이거 대입하려고 m으로 바꾼 거야. 여기에 대입하는 게 조금 더 낫거든. 그래서 얘 지금 이쪽으로 쑥 넣어볼게. 넣어보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k 빼기 1 그게 3k 제곱을 만족시킨다는 얘기고, 정리 한번 해보면 오른쪽으로 다 전개해서 넘길 거야. 3k 제곱에 마이너스 4k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다. 이거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다 있냐? 다 있어? 다 있으면 다음 거 해. 공술 다 돼 있어 지금? 공술 다 돼 있어? 근 어디냐면 가방정식 근데 너 다 돼 있던 거 같긴 하다. 81쪽까지 82쪽까지 돼 있어? 인수분해하면 이거 어떻게 돼? 3K 플러스 2 오, K 마이너스 맞아. 그럼 K는 두 개 나오겠다. K는 마이너스 3분의 2랑 2가 나오는데 정수 얘기하라 했어. 잠깐. 아니네. 그러네. 어차피 M 값 정수라고 했으니까 K가 정수여야지 M도 정수가 되지. 지금 M은 여기 있거든? 그래서 K가 정수여야지만 얘가 정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 대입해서 M 값 구해주면 몇? 대입해주면 M 몇? 끝! 정답 그래서 1번. 이렇게. 결국에 이 문제는 두 근을 직접 잡고 합, 곱 이용해서 근각계수 관계를 써서 푸는 문제다. 됐죠? 넘어가시고 마지막 여기 페이지까지만 하고 좀 쉴까? 유형 딱 이거 3개만 하고 쉬자.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 안 배운 거라. 자, 2차 방정식 그 다음 유형이야. 두 근 알파 베타 나왔으니까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불러.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k 알파 베타 몇? 알파 베타 2k 마이너스 1. 그러면 지금 이 세 개가 하나의 공식으로 연결되는 거 우리 중3 때 이번에 시험 범위 때 배웠잖아? 그치? 공식 미리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거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2 알파 베타 같으니까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2k 제곱하면 4k 제곱.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11 알려줬고 얘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플러스 4k 마이너스 2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 4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해서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8. 4로 날리고 인수분해 한번 해보세요. 인수분해하면 k-2, k 플러스 1, 0이니까 k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치? 그 중에서 이제 양수만 얘기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그냥 2가 되겠다. 이렇게. 밑에 것도 그냥 계속 다 똑같이 풀면 되겠는데? 됐지? 자, 오른쪽으로 바로 넘어가. 2개 풀고 이제 쉴 거야. 자, 2차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문자까지 알 수 있는 거. 알파 더하기 베타 몇이다? 알파 더하기 베타 몇? 몇이야?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쇽. 마이너스 3. 끝. 됐어? 그러니까 뒤에서 얘 두근이 각각 얘랑 얘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두 개로 이제 합곱을 써보면 돼. 합도 한번 써보고 곱도 한번 써보면 되는데,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더한다는 얘기고, 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추워? 아니야? 알파 베타를 곱한다는 얘기니까 개수 관계로 보면 얘는 합은 몇이야? 개수에서 합 읽어보세요. 몇이야? 1분의 7하고 부호 뒤집는 거니까 합은 마이너스 7. 곱은 몇이야? 그냥 B가 되겠지. 됐어? 그럼 그거 그대로 저 위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썼던 거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서 식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내가 마이너스 A라고 바꿔놨고 얘는 마이너스 3이라며. 그치? 얘도 마이너스 A고 얘도 마이너스 3이라며. 그럼 정리하면 왼쪽은 그냥 마A 마3이고 오른쪽은 곱하는 거니까 그냥 플러스 3A가 되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이미 A가 계산이 되겠는데? A 몇 나와? 계산? 얘랑 얘가 같아지니까 A 몇이야? 몇? 그냥 A 4야. 됐어. 이제 B 구할 건데 B가 지금 이제 여기랑 여길 봐야 되거든? 근데 A 지금 4라고 계산해놨으니까 그 생각해서 B 값은? 12. 4, 3, 12 이렇게. 끝! 따라서 A 더하기 B는 16 이렇게. 저거 어. 알파 플러스 베타 응. 마이너스 A가 아니라 3 마이너스 3이네. 합 곱인데? 반대로 생각했나 혹시? 얘 541번 545번인데 지금? 아니 541번에서는 응. 맨 앞에 마이너스 2K. 맞아. 아 곱은 이거 싹 다 이렇게. 아, 됐어? 네. 응. 이렇게 좀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첫 번째 유형 다 짚어놨으니까 영상도 다 올려놓을 거야. 이거 다 짚어놨으니까 여기까지 안 되기만 해봐. 진짜 75쪽까지. 안 되기만 해봐. 진짜 내가 가만둘 거야. 찌끔찌끔씩 검사 다 할 테니까 지금 내가 오늘 짚어준 유형 우선은 어디서부터지? 70쪽부터 76쪽까지는 무조건 해와. 70쪽부터 76 올려놔야겠다. 아, 76이야. 75. 70에서 75는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고 써놔야겠다. 이렇게 찌끔찌끔씩 내가 문제 풀어줄 테니까 차근차근 하자. 괜히 더 많이 됐다가 너네들 내용 많아서 지금 아예 못 건드리고 있잖아 지금. 됐지? 유형 잡아준 거 지금 다음 시간까지 무조건 해오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2차 함수 진도 나가자. 쉬세요. 저 545번 한 거. 응?